마저 봅시다 이제. 가온이 이제 방금 왔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선생님이 스텝 2는 한 3분의 1 정도를 풀어줄 거고 3분의 1보다 좀 더 풀 수도 있고, 어려운 건 우리는 안 할 거거든. 어려운 건 안 할 거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어려운 건 좀 교과 과정을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교과 과정을 벗어나는 내용들은 조금 안 할 거고, 근데 내가 봐서 그냥 이 정도 문제는 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내가 풀어줄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풀어주는 문제들 종이에다가 잘 필기하고, 이따가 선생님이 수업 중에 이거 이따가 풀어봐라, 이거 풀지 마라 얘기해 줄 거거든. 그런 거 체크 좀 잘 해줘. 이렇게 안 풀 문제들은 X표 쳐놓고 너네가 풀어야 되는 문제들 체크해 놓고 해서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도 다시 풀어보고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풀어보고, 그래서 그게 클리닝이 될 테니까 내가 볼 때 지금 이 정도 속도면 우리 반은 웬만하면 10시에는 집에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9시 아니고요? 9시는 힘들 것 같고 9시에 가는 건 내가 용납이 안 되고. 그래서 봅시다. 자, 1번부터 봅시다. 자, 1번 볼게. 자, 1번에 자, 삼각형 ABC가 아이고 이렇게 떨어뜨리냐. 삼각형 ABC가 저렇게 주어져 있을 때 사인 105도의 값을 구해달라 그랬거든. 사인 105도의 값을 구하라는 게 여기가 이제 105도인 거죠. 여기가 지금 105도인 거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사인 105도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사인이니까 사인 법칙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빨리 무슨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마주보고 있는 곽과 변의 관계를 좀 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사인 105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빨리 뭐의 길이가 필요하냐면 BC의 길이가 필요한 거지. 이게 도형이 좀 작아서 다시 한번 좀 하고 갑시다. 도형만 볼게, 도형만. 그러니까 빨리 뭐가 구하고 싶은 거야? 우리는 뭐 구하고 싶냐면 BC의 길이가 구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제 수선 한 번만 내려봅시다. 왜냐면 지금 30도, 45도 너무 이쁘잖아. 너무 이뻐서 이쪽 왼쪽을 보면 30도짜리 직각삼각형 1대 2대 루트 3인 거지. 지금 요 길이가 2분의 5 루트 2가 될 테니까 이 길이는 루트 3배가 돼서 2분의 5 루트 6 이렇게 되겠다. 이 점을 그냥 H라고 하고 갈까? 그럼 요 길이는 몇 대 몇이야? 1대 1대 루트 2잖아. 아니면 여기가 2분의 5 루트 2 구해놨으니까 2분의 5 루트 2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우리 BC의 길이가 2분의 5에 이렇게 쓸게. 루트 6 더하기 루트 2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제 사인 105도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써볼게. 선생님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 사인 105도 대 아무거나 쓰자. 뭐 30도를 쓰던 45도를 쓰던 상관없지. 30도를 쓸게. 사인 30도는 뭐랑 똑같냐면 마주보는 변의 길이 2분의 5에 루트 6 더하기 루트 2대, 지금 30도랑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는 5잖아? 5가 되겠다. 이게 성립하겠네. 그럼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랑 같으면 되겠지. 그럼 바로 할게. 이거 5 약분하면 되니까 사인 105도는 둘이 곱한 거랑 같겠네. 4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 이게 답이 되겠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잘 해줬으면 좋겠어. 자, 2번은 풀어봅시다. 2번은 이따가 풀어보고, 그 다음에 3번 선생님이랑 같이 봅시다. 웬만한 거 나랑 다 풀 거니까, 웬만한 거 나랑 다 볼 거니까 우리 반은 다시 풀어보는 거에만 좀 잘 신경 써서 선생님이랑 했던 문제 꼭 잘 풀어줘. 자, 3번 봅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에서 4sin A 곱하기 sin B 더하기 C가 1일 때 sin BC의 길이를 구해달래. 선생님이 항상 도형 문제가 나오면 그림 좀 그려달라 그랬지. 자,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가 있어. 선생님 이렇게 A, B, C 이렇게 써볼게. 자,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니까 얘도 거꾸로 얘기하면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 주어져 있는 거지. 외접원의 반지름 우리가 보통 라지 R로 쓰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다라고 주어져 있는 거네. 그러니까 빨리 또 보자마자 무슨 생각해야 돼? 아, 사인 법칙 써야겠다. 라는 생각 들어야 되는 거고, 이런 생각들이 빨리 경험치로 쌓였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삼각형 ABC에서 이렇게 두 각의 합 나오면 우리 빨리 뭐 생각해야 돼?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이 파이가 되는 거니까 보자마자 각변화 생각하는 거지. B 더하기 C 뭐랑 똑같냐면 파이 마이너스 A랑 똑같아. 그래서 우리 각변환에 의해서 사인 파이 마이너스 A는 이제 이 정도 바로 할 수 있어야지. 사인 A로 바뀌니까 얘가 어떻게 바뀌니? 4 곱하기 사인 A 곱하기 사인 A가 되니까 사인 제곱 A가 1이다. 따라서 사인 A가 얼마가 나오는 거야? 뿔마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 사인 제곱 A가 4분의 1이니까 사인 A가 뿔마 2분의 1이야. 잘 생각해. A가 몇 도랑 몇 도 사이야? 삼각형의 각이잖아. A는 삼각형의 내각이니까 반드시 0도보다는 커야 되고 못보단 작아야 돼? 180도보단 작아야 돼. 1사분면에서 2사분면 사이의 각을 가지니까 사인 A는 뭐를 가질 수밖에 없어? 플러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거 사소한 거지만 꼭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주고 싶었던 정보가 사인 A가 얼마다? 2분의 1이었다라는 거네. 그럼 선분 BC의 길이를 구해달라 그랬는데 이게 결국 뭐니? 우리가 보통 A로 표현하는 거지. 마주보고 있는 관계를 알고 있으니까 사인 A분의 A가 뭐랑 똑같아?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2배랑 똑같아. 그래서 얘가 4잖아. 그래서 2분의 1 넘어가면 A는 2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문제였어. 그림 항상 꼭 잘 그려주고. 4번은 안 해도 돼. 원래 이게 두 문제씩 짝이거든. 두 문제씩 짝인데 4번이 문제가 좀 별로라서 우리는 제낄게. 그리고 5번 봅시다. 4번은 안 해도 되고 5번을 봅시다. 자, 5번에 삼각형 ABC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마이너스 2C는 0이고 A 마이너스 3B 대 C는 0일 때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를 구해달래. 잘 봐봐. 이제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를 구해달라는 건 뭐랑 똑같아? 바로 우리 어떻게 표현할 거야? A 대 B 대 C를 구해달라는 거랑 똑같다로 바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인 A는 사인 법칙에 의해서 2R분의 A랑 똑같고 사인 B는 2R분의 B랑 똑같고 사인 C는 2R분의 C랑 똑같아서 2R을 약분해서 돌아가는 건데 우리는 그냥 이제 바로바로 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했었어. 그럼 지금 문자 3개고 식 2개짜리 연립방정식이야. 이거 풀 수 있어 없어? 못 푸는데 우리 1학년 때 해봐서 알겠지만 혹은 중학교 때도 해봤지만 이거 못 풀지만 정확한 값은 구할 수는 없지만 뭘 할 수 있냐면 비율은 구할 수 있어. 이거 연립방정식 이용해서 비율은 구할 수 있다고. 어쨌든 연립방정식의 핵심은 뭐냐면 문자의 개수를 줄여나가는 거잖아. 지금 여기 선생님이 A 똑같으니까 위의 식에서 아래 식 이렇게 빼볼게. 이렇게 빼면 B에서 마이너스 3B 빼니까 4B, 여기서 요거 빼니까 마이너스 3C는 0이거든? 그러니까 4B는 3C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4B는 3C 이렇게 나와. B 대 C가 얼마라는 거야? B 대 C가 3대 4라는 거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B를 뭐라고 쓸 수 있겠어? 3K라고 쓸 수 있을 거고 C를 4K라고 쓸 수 있을 거야. 그럼 얘를 둘 중에 아무 데나다 집어넣어 봐봐. 여기다 집어넣어 볼까?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볼까? 그럼 A 더하기 B 빼기 2C니까 더하기 3K 빼기 8K니까 A는 뭐가 나와? 5K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우리가 문자보다 식이 하나 적을 때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식이야. 비율은 구할 수 있어. 그래서 A 대 B 대 C가 몇 대 몇 대 몇이야? 5대 3대 4가 나온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다. 자, 6번도 해봐. 6번 할 수 있지. 지금 B 더하기 C 대 C 더하기 A 대 A 더하기 B가 12 대 13 대 15라고 했으니까 그냥 문제 어떻게 풀면 될 거냐면 B 더하기 C를 보통은 12K로 두라고 하는데 그냥 12라고 놔. 그럼 C 더하기 A는 13이라고 놓고 A 더하기 B는 15라고 두면
그거 세식 한번 쪼르륵 다 더해봐. 우리 이렇게 순환형 구조의 연립방정식이 나왔을 때 푸는 방식이었어. 이것도 다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라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수학이 조금 힘든 점이지. 세식 한번 꼭 더해서 풀어보고 7번 풀어보고 8번 봅시다. 7번도 풀어볼 건데 내가 8번을 풀어줄게.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삼각형 ABC가 무슨 삼각형이냐. 자, 중근을 갖는다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판별식이 0이다. 지금 여기 짝수니까 x에 계속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바로 써볼게. 짝수 판별식 바로 써보면 요거 절반의 제곱, 그러니까 4b 제곱 사인 제곱 a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되고 둘이 곱한 걸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a 제곱에 사인 제곱에 b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지. 4가 빠졌다. 4. 얘가 0이 되면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삼각형 ABC라고 나왔으니까 빨리 이제 b 더하기 c 보자마자 얘가 뭐랑 똑같아? 파이 마이너스 a랑 똑같지. 그러면 사인 제곱 파이 마이너스 a가 뭐랑 똑같냐면 각변환에 의해서 바로 사인 제곱 a랑 똑같네. 그럼 선생님 다시 한번 써볼게. 차근차근. 4b 제곱 곱하기 사인 제곱 a 마이너스 4a 제곱 곱하기 사인 제곱 a가 0이거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인수분해 4 사인 제곱 a로 묶으면 b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어야 되잖아.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야. 사인 제곱 a 0 될 수 있을까? 지금 이것도 꼭 우리 생각해줘야 돼. a가 지금 뭐냐면 삼각형의 내각이야. 삼각형의 내각이니까 뭐보다 커야 돼? 무조건 0도보다 커야 되고 무조건 180도보다 작아야 되거든. 그럼 a가 0도하고 180도 사이일 때 이 정도는 우리 이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사인 a는 반드시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되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0 될 수 있어? 없어? 못 된다고.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0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얘가 반드시 뭐가 되는 수밖에 없어? 반드시 얘가 0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a제곱은 b제곱이니까 a는 b인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야. 삼각형의 각에서는 사인 값이 0도 될 수 없어. 당연히 음수도 될 수 없고 0도 될 수 없다. 이 정도는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9번을 풀어보고 10번은 봅시다. 선생님이 그냥 풀지 말라는 것만 체크하면 될 거야. 어차피 내가 풀어준 문제들을 다시 풀어볼 거니까. 10번 좀 잘 볼게. 10번 좀 잘 봅시다. 이게 아까 이제 준균이가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물어본 게 하나가 있어. 그 선생님 꼭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되면 피타고라스 정리로 풀어도 되냐? 당연히 이제 그게 더 좋은 거지. 특수각이 나오면 혹은 직각삼각형이 이쁘게 나오면 굳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안 써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편법을 피하고자 문제를 이렇게 되는 거야. 일부러 특수각 안 나오게 준다고. 그래서 정확하게 길이들을 좀 표현할 수 있어야 되거든. 자,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 x를 지금 요 건물의 높이를 구해달라. 그래서 요 길이를 x라고 놔볼게. 이렇게 x라고 놔볼게. 자, 그랬을 때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게 사인 16도, 사인 46도 이런 거밖에 없거든. 그럼 우리 빨리 뭐 체크할 수 있어야 되냐면 길이들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길이들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46도거든. 그럼 이 16도를 굳이 왜 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16도인 거죠. 여기가 16도인 거야. 이렇게. 그럼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는 거야. 궁극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높이를 구하고 싶은 거지. 선생님은 이렇게 연습 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거든. 지금 여기 46도가 주어져 있고 사인 46도를 알려주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사인 46도는 뭐분의 뭐냐면 BC분의 X인 거 맞니? 빗변분의 높이니까 이 사인 46도가 뭐랑 똑같냐면 BC의 길이 분의 내가 구하고자 하는 X랑 똑같아.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X로 표현이 가능한 거 맞니?
내가 구하고자 하는 x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선분 BC의 길이에다가 사인 46도를 곱한 거랑 똑같다고. 이게 우리가 어떤 길이를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이야. 사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때 중요하게 다루진 않고 고등학교 3학년 심화미적분에서 중요하게 다루는데 그러니까 힘들거든. 2학년 때 안 쓰다가 3학년 때 쓰려니까 힘든데 지금부터 좀 저렇게 볼 수 있어야 돼. 그럼 내가 사인 46도는 0.7이라는 걸 알잖아? 얘가 0.7이라는 걸 아니까 BC의 길이만 구하면 곱해서 x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로 하고 싶은 행동이 뭐가 되는 거야? 선분 BC를 구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그럼 BC의 길이. 이것도 생각해봐. 내가 여기 구하고 싶어. BC랑 마주보고 있는 30도. 여기 140m를 알고 있어. 140m랑 마주보고 있는 16도. 문제에서 지금 각에 대한 정보 잔뜩 주고 길이는 딱 하나 준 거잖아. 그러니까 또 사인 법칙 생각하는 거지. 16도 140m, 30도 선분 BC니까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선생님 사인 법칙 이렇게 쓸게. 사인 16도 대 사인 30도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16도랑 마주보고 있는 140대. 이렇게 나오겠네. 지금 사인 16도가 0.28이라고 줬잖아. 100분의 28. 그냥 100분의 28 약분 좀 해보자. 아, 숫자 왜 이렇게 줬을까? 14, 4, 25분의 7, 그냥 100분의 28이라고 쓸게. 100분의 28 때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잖아. 100분의 50이라고 쓸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좀 약분하자. 아, 약분이 안 되네. 100 이렇게 없을게. 양변에 100 곱해서. 양변에 2로 나누면 14대 25인가? 아, 됐다. 14대 25네. 14대 25가 140대 BC니까 BC는 얼마야? 250이네. 이렇게 되겠다. 그럼 끝났지? 내가 구하고 싶은 x는 250 곱하기 100분의 70이었다. 그러면 약분하면 5로 좀 25로 약분하면 14 약분하면 10 18? 180이 답이 되겠네. 180이 답이 되겠다. 정말 잘해야 되는 문제야. 내가 학교 선생님이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내. 특수각 주면 이거 여기 만약에 46도 안 주고 막 60도 이렇게 주면 이거 너무 문제 쉬워진단 말이야. 문제 너무 쉬워지거든. 그래서 그런 걸 좀 피하고자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 많이 내니까 꼭 좀 잘 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1번 봅시다. 여기는 문제들이 조금 까다로워서 선생님이 다 풀어줄 거거든. 다 풀어줄 거니까 이따가 한 번씩만 다시 잘 풀어봅시다. 좀만 집중해서 봅시다. 자, 봐봐. 자, 얘도 보면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 그러냐면 AC의 길이를 구해달래. 요 길이를 구해달래. 요 길이를 구해달라. 그럼 얘도 지금 길이에 대한 정보를 잔뜩 주고 있잖아. 길이에 대한 정보를 잔뜩 주고 있으니까 우리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거냐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거야. 코사인 법칙을 해결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근데 지금 문제 잘 봐봐. AD랑 BC가 평행한 사다리꼴이거든. AD랑 BC랑 평행한 사다리꼴이야. 내가 지금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을까? 사다리꼴. 이거 문제 되게 난해한 문제야. 잘 봐줘야 돼. 내가 지금 AC의 길이를 구하고 싶거든. 요 X를 구하고 싶거든. 그럼 내가 보통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었었냐면 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코사인 법칙의 공통점을 찾아야 되는데 얘 지금 각을 알고 있는 게 없단 말이야. 그럼 지금 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 AD랑 BC가 평행하기 때문에 어떤 각의 크기가 같아? 얘랑 얘가 각의 크기가 같아. 각 ACB랑 각 CAD의 크기가 같다고. 선생님 이거 빼려다가 집어넣은 거거든. 빼려다가 집어넣은 게 빼려고 했던 이유가 사실 이 정도까지 문제가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알고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각 ACB랑 각 CAD가 같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코사인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코사인 값도 같을 수밖에 없겠지. 코사인 각 ACB랑 코사인 각 CAD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지금 X로 다 표현할 수 있다고. 삼각형 ABC에서 요각 코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요각도 코사인 세변의 길이 다 아니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물론 이쁘진 않겠지만 되긴 된다라는 거야. 써봐. 코사인 ACB. 자, 요 삼각형에서 요 각에 대한 코사인 법칙 쭈루룩 쓰면 되잖아. 2배에 요거 곱하기 요거 x 곱하기 25분의 x제곱 더하기 해서 그냥 이렇게 써볼게. 25의 제곱 빼기 17의 제곱. 요게 코사인 각 ACB야. 코사인 CAD는 또 요 삼각형에서 x4 10 가지고 코사인 법칙 쓰면 되지. 2 곱하기 x 곱하기 4분의 x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빼기 10의 제곱. 이게 같다고. 그럼 x에 대한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약분할 수 있는 것 좀 다 약분할게. 2x 다 이렇게 약분돼 사라지지. 그 다음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계산을 지저분한 계산을 좀 할 수밖에 없거든. 한번 해봅시다. 자, x제곱 이렇게 될 거고 25의 제곱은 20 더하기 5의 제곱이니까 425 625 빼기 내가 볼 때 이거 그냥 인수분해하는 것보다 이게 빠를 것 같아. 17의 제곱은 20 빼기 3의 제곱이니까 400에서 49 449 이렇게 됐겠지? 는 이거 먼저 쓸게. x제곱 100에서 16이니까 84인가? 이게 4가 1로 넘어갈 거야. 4 이렇게 25가 절로 넘어갈 거야. 아, 17 진짜 빼야 되는데 400 20 빼기 3의 제곱 400에서 120을 빼니까 289 이렇게 되겠다.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계산이다. 넘기면 21x제곱.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계산이 맞아? 이 계산하면 얼마니? 346? 4 곱하기 346 이렇게 될 거고 25 곱하기 84 이거 정신 나간 문제 아니야. 계산하지 마. 그냥 식만 써. 식만 씁시다. 이거 너무 숫자 너무 지저분하다. 21로 돼? 돼? 여기 21 약분하면 4. 21 약분하면 136이면 안 되는 126인가? 아닌데? 100 안 되네. 하지 마. 계산하지 마. 그냥 이거 이따가 세모 쳐놓고 시계 형태만 좀 한번 꼭 봐줘. 알았지? 정말 제끼려다가 안 제낀 문제인데 시계 형태는 좀 봤으면 하는 문제라서 이 정도 경험치를 한 번만 쌓고 갑시다. 그 다음에 12번 봅시다. 12번에다가는 별표를 좀 하나만 쳐놓을게. 전형적인 내신형 문제니까. 자, 선분 AD의 길이가 루트 11일 때 BD의 길이를 구해달래. 자, 봅시다. 지금 이거 뭐 쓸 수 있어야 되냐면 각의 이등분선이야. 각의 이등분선. 맞니? 각의 이등분선 정리 쓸 줄 알아야 돼. 각의 이등분선 정리는 삼각함수 활용해서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야. 우리가 이렇게 각을 이등분해서 쪼갰을 때 되게 합리적인 비례식이 성립했었어. 이 길이를 A, 요 길이를 B, 요 길이를 C, 요 길이를 D라고 하면 각의 이등분선 정리 A 대 B는 C 대 D였어. 그냥 되게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비례식이 성립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4대 8, 1대 2니까 BD 대 DC도 몇 대 몇이야? 1대 2가 성립해야 된다고. 그럼 둘이 1대 2가 성립하니까 뭐라고 길이를 써주는 게 좋을까? 이렇게 문제 하나로 쉽게 표현이 가능하겠지. 그래서 나는 지금 BD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방금 우리 했던 문제랑 똑같아. 방금 했던 문제랑 똑같아. 길이들이 잔뜩 주어져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준규나 요 각의 크기랑 요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각 BAD에 대한 코사인 값과 각 CAD에 대한 코사인 값이 어때야 돼? 같으면 되겠다고. 다시 각 BAD에 대한 코사인 값, 삼각형 ABD에서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각 CAD에 대한 코사인 값 얘는 ADC에서 생각할 수 있겠지? 이게 같다를 쓰면 결국은 X로 이루어진 방정식이 표현이 될 거다라는 거야. 이런 게 되게 약간 내신에서 고급 스킬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라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좀 잘 습득을 해놔야 돼. 그럼 코사인 법칙에 식만 쓰고 얘도 식만 쓰고 넘어갈게. 자 봅시다. 2배의 이 삼각형에서 요 각에 대한 코사인 법칙 2배의 4 곱하기 루트 11분의 얘는 그나마 좀 편하게 나오겠네. 16 더하기 11 빼기 x제곱 요거 하고 2배의 요 삼각형에서 하는 거니까 얘 8 곱하기 루트 11분의 64 더하기 11 빼기 2x의 제곱이니까 4x 제곱이 되겠지? 요 두 개가 같다. 그럼 루트 11, 2, 4, 8 다 싹 다 지워지니까 이건 쉽게 되네. 27 빼기 x제곱 2가 넘어가니까 54 빼기 2x 제곱하고 75 빼기 4x 제곱이 같다를 쓰면 되겠다. 넘기면 2x 제곱이 넘기면 21? 이렇게 나오겠네. 계산 참 심하구만. x 제곱은 2분의 21, x는 루트 2분의 루트 21. 그럼 2분의 루트 42? 4번이 답이 되겠다. BD의 길에 x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좀 식 좀 잘 봐줘. 그 다음에 13번 풀어보고 14번은 넘어갈게. 14번은 지우고 15번 지우고 16번 지우고 17번 봅시다. 17번 봅시다. 뒤로 갈수록 지워지는 문제가 많을 거야. 잘 봅시다. 이것만 봅시다. 아마 8시 반 전에는 풀이가 다 끝날 것 같으니까 좀만 기운 내서 해봅시다. 좀만 기운 내서. 자, 17번 봅시다. 문제를 좀 읽어보면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야. 이게 지름이야 지금. A, B가 지름으로 하는 원이고 점 C에 대해서 BC가 5루트 7이래. 이 길이가 5루트 7이래. 이 길이가 5루트 7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CAB. 코사인 CAB. 선생님 여기 그냥 편의상 세타라고 쓸게.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가 4분의 3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 AB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 여기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하겠다. 그때 문제에서 삼각형 CAD의 외접원의 넓이로 구해야 돼. 삼각형 CAD의 외접원의 넓이. 자, 삼각형 CAD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해달래. 뭐 구하라는 거야? 외접원의 반지름 구하라는 거지. 반지름 구해야 넓이 구할 수 있는 거잖아. 반지름 구해야 돼. 뭐 해야 돼? 사인 법칙 써달라는 거네. 이 순서대로 우리가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겠다. 삼각형 CAD에서 외접원의 넓이야. 자, 봐봐. 삼각형 CAD에서 외접원의 넓이인데 내가 지금 요거 알잖아. 코사인 세타가 4분의 3이라는 건 사실 내가 사인 세타도 알고 있다라는 거지. 코사인 세타 4분의 3 보자마자 빨리 무슨 생각해야 돼? 직각삼각형 그려야지. 빗변의 길이가 4고 밑변의 길이가 3임. 이렇게 돼야 코사인 세타가 4분의 3이잖아. 여기가 세타라고 했을 때.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여기가 얼마야? 루트 7인 거 맞니? 그래서 사인 세타는 얼마야? 4분의 루트 7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삼각함수 값을 하나 안다는 건 사인 값을 알고 있는 거고, 그럼 사인 법칙 얘랑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의 관계를 쓸 거니까 나 뭐 구해야 돼? CD 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설계해 나갈 수 있어야 돼.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만 구하면 된다. 그럼 C, D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선생님 이거 X라고 나눌게요. 이렇게. 뭐 해야 될까? 이 문제는 하나만 알면 되는 거야. 하나만 알면 돼. A, B가 뭐라고? 지름이라고. 원에서 가장 중요한 직각삼각형 두 개 중에 하나잖아. 지름과 원이 한 점 잡으면 뭐야? 직각삼각형이야. 맞아? 그럼 나 이 길이 AB의 길이도 구할 수 있고 AC의 길이도 구할 수 있는 거지. 왜? 여기가 5루트 7이라며. 5루트 7이라며. 여기가 세타야. 그래서 이거 그림 보기 좋게 한 번만 다시 그려볼까? 보기 좋게 한 번만 다시 그려볼게. 잘 보는 친구들은 잘 보는데 안 보이면 이렇게 봐버릇 하라라는 거야. 직각을 여기다가 갖다 쓸게. C. 내가 여기가 지금 세타가 코사인 값을 아니까 여기 A 세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여기다가 B를 쓰는 순간 우리 되게 많은 게 보인다고. 지금 BC의 길이가 여기 길이가 5루트 7이거든. 이거 봐봐. 이거 알잖아. 이게 5루트 7이야.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겠어? 이거의 5배. 20 돼야 될 거고. AC의 길이는 요거의 5배니까 15. 5대1 닮음이니까 이렇게 한 번에 보인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정의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쉽게 볼 수 있어. 그래서 지금 AC의 길이가 얼마야? 15야. AB의 길이가 20이야. 20이야. 그럼 X의 길이 어떻게 구하면 되겠니? 자, 그래서 이걸 준 거지. 이게 3대 1에 전체가 20이니까 이 길이 얼마라는 거야? 12라는 거네. 12, 15, X 이거 알잖아? 코사인 값 알잖아? 코사인 법칙으로 X 찾을 수 있겠다. CD의 길이 X 제곱은 코사인 법칙 요 놈의 제곱. 이것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할게. 이게 12, 15니까 12, 15니까 얘는 3 곱하기 4잖아. 그치? 얘는 3 곱하기 5잖아. 그럼 이 4랑 5를 가지고 나 코사인 법칙 쓸게. 4랑 5를 가지고 쓸게. 그럼 x라고 쓰고 합시다. x 제곱은 4의 제곱 16, 그 다음에 5의 제곱 25 빼기 2배에 4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세타. 잘 따라와줘. 코사인 세타. 그럼 얘는 41, 코사인 세타가 지금 얼마냐면 4분의 3이지. 그럼 약분하면 30인가? 마이너스 30? 그래서 11 나와. 그러니까 얘가 지금 x가 루트 11 나오거든? 근데 얼마 곱해줘야 돼? 3 곱해주면 되지. 이렇게 나오겠다. 아, CD가 3루트 11이네. 그럼 다 됐다.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세타분의 CD. 사인 세타가 아까 4분의 루트 7이었나? 4분의 루트 7분의 3 루트 11이 2R이 되겠다. 와, 계산을 이렇게 줘야 되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이렇게 유리화하지 말고 바로 할게. 이게 1, 이렇게 1분의 루트 30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곱한 루트 7분의 12 루트 11이 2R이니까 6 루트 11이 R이지. 그럼 어차피 내가 보고 싶은 건 파이 R 제곱이잖아. 제곱하면 7분의 393파이. 이게 답이 되겠다. 파이분의 7S? 393이 아니라 396이구나. 미안하다. 36 곱하기 11이니까 답은 396이겠네. 숫자가 이런 식이야. 다 그래. 그래서 지금 18번 비슷한 케이스의 문제니까 꼭 한번 잘 연습해보고 19번, 20번 지울게. 19번, 20번 지우고 21번 봅시다. 21번도 한번 선생님이 풀어줄 테니까 잘 한번 봅시다. 21번. 탄젠트가 나왔어. 탄젠트. 탄젠트 나오면 선생님이 뭐 하자고 했었는지 기억나니? 탄젠트 항상 제일 싫은 거야. 우리는 코사인, 사인 그나마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데 탄젠트 너무 꼴보기 싫은 거지. 그래서 우리는 탄젠트
a가 나오면 우리 빨리 어떻게 처리할 거야? 정의대로 코사인 a분의 사인 a로 코사인 사인으로 바꿔버릴 거야. 게다가 우리 지금 어떤 삼각형인지 물어보면 사인 a는 a로 코사인 a는 코사인 법칙으로 쓰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바꾸는 순간 되게 편해지는 거지. 잘 봐봐. 그러면 얘 탄젠트 a는 코사인 a분의 사인 a니까 이렇게 되겠지. 코사인 a분의 사인 a 곱하기 사인 제곱 a니까 사인 세제곱 a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되겠지? 얘도 코사인 b분의 사인 b니까 얘는 코사인 b분의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양변에 코사인 a, 코사인 b 곱할게. 그럼 문제가 어떻게 될 거냐면 코사인 b 곱하기 사인 세제곱 a는 코사인 a 이러면 그냥 해야 될 게 자명하지? 해야 될 게 자명해. 코사인은 코사인 법칙, 사인은 길이 집어넣는 거지. 차근차근 합시다. 코사인 b 2a c 분의 a제곱 충분히 좀만 힘내자.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곱하기 원래 사인 세제곱 a는 2r분의 a의 세제곱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차피 2r 약분될 테니까 바로 이렇게 쓰자 그랬어. a 세제곱 코사인 a는 2b c분의 b제곱 c제곱 빼기 a제곱 곱하기 b세제곱. 생각보다 쉽게 나와. 자, 우선 약분할 거 약분 다 합시다. 약분하고 a 한 개 약분하고 b 한 개 약분하고 이렇게 약분하고 차근차근 해볼게. 이제 여기서 계산 좀 지저분한데 어쩔 수 없거든. 어쩔 수 없어. 계산 한번 해볼게. 전개하면 a 4제곱 플러스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차근차근 해봐야 돼. 자, 하면 b 4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또 이렇게 지워지지. 다 왼쪽으로 넘겨봅시다. 자, 1학년 때 인수분해 많이 해봤으면 어렵지 않아. 다 왼쪽으로 넘기면 a 4제곱 빼기 b 제곱이거든. a 4제곱 빼기 b 4제곱이거든. 선생님 인수분해해서 바로 쓸게. 이렇게 인수분해 가능하지. 이렇게 되지. 자, 이게 넘어와. 이렇게 넘어와. 그럼 마이너스에 이렇게 넘어와. 이렇게 넘어오면 a제곱 c제곱 빼기 b제곱 c제곱이거든. 그러니까 c제곱으로 묶을 수 있을 거야. c제곱으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그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묶을 수 있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묶으면 이렇게. 그럼 우리가 평소에 좀 보기 힘든 케이스의 형태가 나와.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풀던 문제들은 둘 중에 하나가 0이 안 돼서 확신이 됐었거든. 근데 지금은 둘 다 될 수 있어.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되니? a랑 b랑 같으면 되지. 이것도 될 수 있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이 0이 되기 위해서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만족되는 거잖아. 둘 다 된다라는 거야. 이거거나 둘 다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보기도 답이 뭐야? 왜 이렇게 나와 있어? 나 계산 뭐 잘못했나 봐. 어디서 뭐 잘못했지? 얘는 두 개가 답이야? 지금 내가 계산 잘못한 게 없어 보이거든? 그럼 얘는 둘 다 답이지 뭐. A는 이것도 될 수 있고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C가 B변인 것도 될 수 있고. 이게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 되나? 한 번만 확인해 볼게. 아닌데? 이게 답을 한 개만 썼는데 내가 계산을 뭐 잘못했을까? 잠깐만. A제곱 C제곱 나 지금 계산 잘못한 거 없지? 잘못한 거 없는데? 넘어가면 A 4제곱 B제곱이니까 되고
얘는 지금 이것만 된다는데 이게 안 된다는데 내가 잘못한 게 없어 보이는데? 우선 이거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지금 딱히 계산기계 잘못된 게 없거든? 여기 잘못했어? 여기 넘어오면 마이너스니까 아닌데? 아 이거 플러스구나. 에헤 이거 플러스네. 이거 플러스구나. 아이고 0 안 되네. 이거 아니구나. 제곱의 합이니까 절대 0 안 되지? 제곱의 합이니까 절대 0 안 되니까 1번이 답이구나. 그래서 탄젠트 나오면 이렇게 처리하면 될 거고, 자 22번은 풀리고 싶은데 내가 풀어줄게. 내가 푼다기보다는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 테니까 힌트만 줄 테니까 넘어가 봐. 봐봐. 해봐. 힌트만 줄 테니까 이따가 해봐봐. 지금 보면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코사인 제곱 A 더하기 1은 코사인 제곱 B 더하기 코사인 제곱 C거든? 문제가 뭐냐면 코사인 제곱이야. 코사인 제곱. 우리 만약에 사인 제곱 A가 있으면 얘는 그냥 이렇게 A 제곱으로 바꾸면 되거든? 그러니까 사인 제곱 삼각형의 종류 물어볼 때 그냥 변의 길이로 바꾸는 거 부담스럽지 않단 말이야. 근데 너네 한번 생각해봐. 코사인 제곱 A. 얘를 우리가 코사인 법칙으로 써가지고 코사인 A가 2 곱하기 B 곱하기 C 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의 제곱 하고 싶니? 이거 하고 싶어? 절대 하고 싶지 않은 거지. 죽었다 깨어나도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면 결국은 자명해. 코사인 제곱 A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 꼭 기억해줘. 코사인 제곱 A가 나오면 사인으로 바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인 삼각함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썼던 것 중에 하나라고. 선생님이 삼각함수 문제 풀 때마다 문제에다가 써놓고 가도 좋다라고 한 것 중에 하나잖아. 사인 제곱 A 더하기 코사인 제곱 A가 1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코사인 제곱이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처리할 거야. 그럼 얘 바꿔봐. 코사인 제곱 A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A가 되지. 더하기 1은 코사인 제곱 B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B가 될 거고, 코사인 제곱 C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C가 될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거 1 다 지워지지. 그래서 바로 이거 양변에 마이너스 다 취할게. 답이 그냥 나왔네. 사인 제곱 A는 사인 제곱 B 더하기 사인 제곱 C가 나온다고. 그럼 이거 뭐야? 그냥 바로 바꾸면 되지?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니까 A가 B변, 각 A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얘도 방법을 모르면 힘든 문제니까 꼭 좀 잘 기억을 하고 23번 봅시다. 우리 그냥 안 쉬고 바로 갈 테니까 좀만 기운 내서 봅시다. 중간에 끊기도 애매하니까 빨리 한번 보자. 자 23번에다가 별표를 좀 하나만 쳐놓을게. 예전에는 기하가 이과에서는 필수 과목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기하 때문에라도 굉장히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거든. 굉장히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문제에서 코사인 세타를 구해달라 그랬는데 입체 도형이야. 맞니? 입체 도형에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에서 코사인 값을 구해달래. 그럼 우리는 항상 100% 뭘 쓰게 되냐면 코사인 법칙을 쓰게 돼. 그럼 내가 여기서 지금 요 세타가 삼각형 IGD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코사인 세타가 삼각형 IGD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코사인 법칙을 써가지고 코사인 세타를 구하고 싶다? 뭘 해달라는 거야? 세변의 길이 찾으라는 거야. 그럼 사실 이런 직육면체에서 세변의 길을 찾는 거는 생각보다 너무 쉬운 일이다라는 거지. 생각보다 되게 금방 할 수 있는 일이잖아. 봐봐. 여기가 지금 6이고 4고 이 길이가 8이야. 근데 지금 i가 얼리냐면 BC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거든. 8을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이 길이가 지금 얼마라는 거냐면 여기다 쓸까? 6이다라는 거네. 이렇게. 요 길이 6이지? 요 길이 4잖아? 그럼 지금 요 직각삼각형에서 여기 직각이니까 ID의 길을 구할 수 있지? 1대 1대 루트이니까 여기 6루트.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 또 직각이잖아. 6, 4니까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36 더하기 16 루트 52, 2루트 26, 2루트 13.
이렇게. 여기도 2루트 13이네. 똑같이. 그래서 세변의 길이를 알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 쓰는 게 어렵지 않은 거지.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풀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코사인 값 구하라 그러면 세변의 길이 구하면 그만이다. 그럼 한 김에 할게. 코사인 세타는 2배에 요놈 곱하기 요놈이니까 그냥 4 곱하기 13이라고 쓸게. 약분될 걸 바라고. 이렇게 씁시다. 그 다음에 요놈의 제곱 더하기 요놈의 제곱. 그러면 아까 52였나? 52, 104. 빼기 6루트 2의 제곱 72. 이렇게 되면 되겠네. 아유, 32. 약분하면 4. 그래서 13분의 4가 답이 되겠다. 24번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지. 길이 3개 구하면 된다라는 거. 자, 25번을 봅시다. 우리 아까 했던 문제여가지고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자, 문제에서 OA랑 OB랑 OC랑 OD가 다 5로 갔대. 요 지금 요 길이가 5로 갔고, 그 다음에 AOB 요 가게 크기는 30도야. 30도인데 어떻게 할 거냐면 A에서 출발할 거야. A에서 출발할 건데 Q가 OC를 4대1로 내분하는 점. 4대1이니까 요 길이가 4라는 거지. 요 길이가 4. 인 점을 들렀다가 그 다음에 R을 들렸다가 S로 갈 건데 S는 지금 3대2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요 길이가 2가 되고 싶대. 이렇게 쭉 갔다가 길이가 4인 점 들렸다가 갔다가 길이가 2인 점으로 갈 건데 이게 어떻게 되고 싶대? 또 최단거리가 되고 싶대. 그럼 최단거리는 항상 뭐다? 직선이다. 그러니까 뭘 쓸 거야? 전개도를 쓸 거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옆면의 전개도를 그려보자라는 거지. 옆면의 전개도를 그려볼 거야. 선생님이 OAB를 그냥 여기다 이쁘게 그릴 자신은 없고 이렇게 그려봅시다. 좀만 작게 그릴게. 자, OAB가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을 할 거거든. 근데 지금 전개도, 옆면의 전개도가 삼각형이 4개 만들어지니까 4개를 그냥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보고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갈 거거든.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는 거잖아. P는 아무렇게나 갈 건데 Q는 정해져 있어. Q는 요 길이가 얼마가 되게끔 4가 되게끔 들릴 거고, 여기는 어디든 상관없는데 S가 또 정해져 있는 거지. S는 요 길이가 2가 되게끔 이렇게 정할 거야. 그럼 이제 직선 거리가 최단 거리니까 여기서 들렸다가 간다라는 거의 최단 거리는 얘가 되겠지. 이게 최단 거리. 그래서 P가 여기 있을 때. 그 다음에 Q에서 S를 가는 최단 거리는 요게 되겠네. 그래서 R이 여기 있을 때. 이렇게 되겠다. 그럼 지금 문제에서 요 지금 최단 거리 AQ 더하기 QS 구해달라는 거네. 요거 구해달라는 거다. 그럼 지금 옆면이 한각이 30도였으니까 얘는 60도? 얘도 60도지. 그럼 이제 다 된 거지 뭐. 어렵지 않지. 요 삼각형 OAQ를 봅시다. 이렇게. 그럼 요 길이가 5니까 5, 4, 60도니까 코사인 법칙으로 선분 AQ 길이를 구할 수 있겠다. 차근차근 해볼게. AQ의 제곱은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5의 제곱 25, 4의 제곱 16 빼기 2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60도는 바로 쓰시다. 2분의 1. 이렇게. 그럼 약분하면 21 나오나? 그 다음에 SQ의 제곱. QS라고 쓸까? 얘도 쓸게. 4, 2, 60도 가지고 쓰면 되겠지. 그래서 16 더하기 4 빼기 2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60도 2분의 1. 그러면 12 나오나? 이렇게. 그래서 답은 루트 21 더하기 2 루트 3. 이 답이 되겠다. 근데 이상하게 썼네. 얘는 루트 21
더하기 루트 12로 써달라는 거네. 그래서 A는 21, B는 12, 33이 답이 되겠네. 여기 지금 여기가 30도라고 문제 줬어. 그래서 두 개니까 30도, 30도니까 60도. 항상 각은 줄 거야. 보통 이제 원뿔에서는 안 주지. 원뿔에서는 밑면하고 관계 줘가지고 옆면의 각도 구하라고 줄 텐데 보통 이렇게 줄 거고. 26번은 넘어갈게. 26번 지우고 27번 봅시다. 27번도 사실 좀 고민을 한 문제인데 한번 나온 김에 보고 갑시다. 좀 좋은 문제라고 생각은 해. 예전에 되게 유행했던 문제야. 옛날에 아주 옛날에 유행했던 문제라서 지금은 굉장히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약간 유물 찾은 느낌이거든. 고대 유물 찾은 느낌의 문제인데 한번 잘 봅시다. 자, 지금 삼각형 ABC의 각변의 길이를 40%만큼 느린 위치에 각각 PQR을 잡을 건데 삼각형 ABC의 넓이가 25일 때 PQR의 넓이를 구해달래. 이게 생각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 지금 삼각형 ABC의 넓이가 25거든. 근데 문제에서 PQR의 넓이를 구해달래.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고등학생다운 첫 번째 방법이 뭐지? 고등학생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라고 하면 이것만 떠오르면 돼. 1순위로 떠올라야 되는 게 뭐야? 2분의 1 곱하기 AB 사인 세타야. 이게 1순위로 떠올라야 된다. 근데 내가 만약에 삼각형 PQR에서 각과 길이를 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구하면 되는데 지금 얘는 구할 수가 없어. 왜냐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각 변의 길이를 40% 느린 위치에 PQR을 잡을 거라 그랬거든. 요게 요 삼각형 ABC 이렇게 있을 때 선생님 표현을 한 번만 해볼게. 이거 좀만 그림을 키워서 볼까? 이게 아마 교과서 변형에서도 한번 보게 될 문제라 요걸 가지고 조금만 연구를 한 번만 해볼게. 봐봐. 지금 요 삼각형 ABC에서 요 길이를 A라고 놔보자고. 이렇게. 그럼 이제 요 길이가 B가 되겠지? 요 길이가 C가 될 거야. 내가 삼각형 PQR의 세변의 길이를 구할 수 없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 이 지금 이 길이를 40%만큼 늘려가지고 Q를 잡는 거거든. 그럼 내가 아는 게 뭐밖에 없냐면 요 BQ의 길이가 얼마라는 거야? AB의 40%라는 거야. 5분의 2라는 거지. 그러니까 BQ의 길이가 5분의 2C라는 걸 아는 거지. 요 길이가 5분의 2C라는 걸 아는 거지. 이 길이를 구할 수는 없다고. 그럼 여기도 봐봐. 이 CR의 길이가 얼마라는 거야? 이 A를 20%만큼 늘린 거니까 여기가 5분의 2A라는 거야. 그럼 지금 여기도 요 길이가 B를 5분의 2만큼 늘린 거니까 여기가 5분의 2 B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PQR의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는 거 구하는 거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 선생님이 여기 BQR의 넓이를 S1이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CRP의 넓이를 S2라고 해보고, 요 지금 PQA의 넓이를 S3라고 하면, 그리고 얘를 S라고 하면 삼각형 PQR의 넓이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 S 더하기 S1 더하기 S2 더하기 S3야. 근데 S가 25라는 건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세 개를 구해볼 거야. 이 세 개. S1, S2, SR. 자, 이걸 한 번만 잘 따라와 봐줘. 준균아, 잘 따라와. 손이 노니까 그러는 거야. 빨리 적어. 적어야 안 준다고. 응? 잘 봅시다. 자, 봐봐. S1 어떻게 되냐면 S1 요거거든. 두 변의 길이 곱하기 끼인각을 쓸 거야. 두 변의 길이 곱하기 끼인각. 선생님이 요 각, 이 각을 세타 1이라고 그림이 너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여기다 지우고 이 각을 세타 1이라고 한 번만 놔볼게. 이렇게 세타 1이라고 놔볼게. 내가 왜 이 각을 세타 1이라고 놓을 거냐면 지금 이 길이 알아. 이 길이 얼마니? BR. A 더하기 5분의 2A니까 5분의 7A라는 걸 안다고. 이 길이도 알지. 이 길이 지금 아까 5분의 2C라는 걸 알잖아. 이 길은 모르지만
두 변의 길이를 알고 요 각이 표현되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걸 세타원이라고 두는 거야. 그럼 S1은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이게 5분의 7a잖아. 곱하기 요 길이가 5분의 2c지. 곱하기 사인 세타원이야. 이게 S1이야. 잘 봐봐. 이거 굉장히 옛날엔 되게 아름다운 문제였어. S2는 한번 해봅시다. 그럼 내가 얘는 이 각을 세타2로 놔볼 거야. 세타2로 놔볼 거야. 그러면 얘가 5분의 7b, 5분의 2a야. 그래서 S2는 2분의 1에 5분의 7b, 5분의 2c가, 5분의 2a가 되겠지? a 곱하기 사인 세타2야. 이렇게 될 거야. 자, S3는 그럼 이거 바로 쓸게. S3는 뭐가 될 거냐면 2분의 1에 5분의 7c 5분의 2b겠지? 사인 세타 3가 될 거라고. 이렇게 얘를 세타 3라고 나오면 그럼 봐봐. 이거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여기 5분의 7 5분의 2 선생님 바깥으로 빼볼게. 이 5분의 7하고 5분의 1을 바깥으로 빼면 25분의 14가 되지. 곱하기 나머지를 써보는 거야. 2분의 1 a c 사인 세타 1이거든. 잘 따라와. 이제 여기서부터 힘들어져. 세타 1이 파이에서 이거 뺀 거 맞니? 그래서 이거를 여기가 b니까 각 b라고 해볼게. b라고 해볼게. 세타 1이 지금 뭐랑 똑같냐면 파이 빼기 b랑 똑같아. 그럼 사인 파이 빼기 b는 뭐라고 말할 수 있니? 사인 b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쓸 수 있지. 이거 뭐니? AC 아니에요? 응? 아 a c구나. c구나. 2분의 1 AC 사인 B 뭘까? 빨리 봐봐. A, C, 사인 B, S라고 이거. 삼각형의 넓이야. 맞아? 그래서 25라고. 이거 25라고. 그래서 S1이 얼마야? 14야. 그럼 다 똑같이 처리돼. 얘도 봐봐. 5분의 7, 5분의 2 떼내면 25분의 14 곱하기 2분의 1에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 2거든. 그럼 얘도 똑같아. 세타 2가 이걸 각 c라고 두면 각 c, 파이에서 각 c 뺀 게 세타 2거든. 얘가 파이 빼기 c랑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뭘로 바뀌냐면 2분의 1 a, b, 사인 c로 바뀌어서 이게 또 삼각형의 넓이 s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또 25야. 그래서 또 14야. 여긴 안 해봐도 14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얘는 25 더하기 14가 3개 나온다. 그래서 67이 답이야. 67이 답이다. 되게 옛날 문제인데 교과서에서는 되게 좀 사랑하는 형태의 문제라서 한 번쯤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28번은 그냥 X 칠게 풀어보려고 하려고 그랬는데 요것만 다시 한번 해봐. 요것만 꼭 연구를 좀 한번 해봐줘. 교과서 다시 볼 테니까. 자, 29, 30번도 29, 30 지울 거고. 생각보다 그 문제가 많냐? 자, 봅시다. 지우고 31번 봅시다. 31번은 해야지. 생각보다 문제가 많구만.
29, 30은 지워도 좋고 31번 봅시다. 자, 삼각형 ABC에서 각 A가 3분의 파이고 B가 4분의 파이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일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달라. 각 주고 반지름의 길이 줬으니까 삼각형의 넓이 지금 구해달라 그랬는데, 자, 그림 한 번만 그려볼게. 자, C 이렇게 있을 때 A가 3분의 파이니까 얘 60도래, 얘 45도래. 이렇게 주어져 있지? 그러면 안 표현해도 되는데 얘 표현하면 75도인가? 12분의 5파인 저걸 저렇게 준 거겠지? 그래서 삼각형 ABC의 넓이 구해달래. 외접원의 반지름 줬어. 선생님이 이번 시험에만 좀 기억하자고 했던 공식 기억나니? 외접원의 반지름과 각이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는 2R 제곱 곱하기, 사실 얘를 쓰면 되게 쉽게 해결이 되는 문제야. 선생님이 학교 내신에서만 좀 기억했으면 하자고 하는 문제가, 지금 이 문제가 요걸 알면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거지. 2R 제곱, 반지름이가 2니까 8 곱하기 sin A, sin 60도니까 2분의 루트 3, sin B 45도니까 2분의 루트 2, sin C도 심지어 준 거지. 이렇게 4분의 이렇게. 그래서 그냥 계산이 바로 끝나는 문제라서, 알면 좀 좋은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공식을 기억 못해. 그럼 어떻게 풀면 되냐? 어차피 두 변의 길이랑 끼인각 알면 구할 수 있어서 내가 지금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길이를 다 구할 수 있어. A는 사인 법칙이에요. 사인 A분의 A가 2R이니까 변의 길이는 2R 곱하기 사인 A거든. 이렇게. 그래서 요 길이가 구해져. 2 곱하기 반지름의 길이 2 곱하기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이니까 여기가 2 루트 3이야. 이렇게. 그럼 여기도 B는 2 곱하기 R 곱하기 사인 45도니까 2 루트 2 이렇게 나와. 그래서 두 변의 길이 알고 끼인각 알고 있으니까 넓이 S는 어떻게도 구할 수 있을 거냐면 2분의 1 곱하기 2 루트 2 곱하기 2 루트 3 곱하기 사인 75도. 사인 75도 줬으니까 집어넣으면 계산 당연히 가능해. 선생님이 이 공식은 사실 뭐 안 외워도 된다. 다만 내가 그것만 좀 기억하자. 이제 4R분의 ABC는 좀 기억하자 그랬는데, 요거는 굳이 기억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충분히 이렇게 구할 수 있거든. 근데 알면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라서 이렇게 풀이하면 될 거고, 32번 한번 해보고, 33번도 해보고 34번을 내가 풀어줄게. 34번에다가 별표 하나만 칩시다. 오늘 하는 문제 중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34번이라고 생각해. 34번도 방법을 모르면 못 푸는 문제여서 꼭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거든. 좀만 기운 냅시다. 선생님이 방금 공식 하나 보고 가잖아. 이번 딱 내신 때만 좀 기억했으면 하는 공식 하나. 그 공식을 쓰면 사실 되게 쉽게 풀리는 문제야. 근데 문제는 그 공식을 볼 수 있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 지금 문제에서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얘가 2분의 파이고 이렇게 삼각형 주어져 있을 때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 이 안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래. 안에 있는 삼각형. 지금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눈길이 갔으면 하는 도형은 뭐냐면 직각삼각형 안에 이 내접원이 주어져 있다는 게 먼저 눈길이 갔으면 좋겠어. 내접원. 항상 우리 내접원이 나오면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빨리 구하고 싶어야 되는 거지. 자, 내접원 나왔고 여기 직각삼각형이잖아. 직각삼각형에서 내접원, 여기 내접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 중심에서 접점 연결하면 수직, 접점 연결하면 수직, 접점 연결하면 수직이라. 여기 수직, 여기 수직 이렇게 되잖아. 얘가 지금 다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R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구할 수 있어야 돼.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지금 여기가 15고 여기가 8이니까 이 길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구할 수 있지. 8, 15고 여기가 17일 거든.
17일 거거든. 이렇게. 그럼 지금 요 삼각형 ABC의 넓이는 여기가 직각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로도 구할 수 있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로도 구할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도 구할 수 있어? 2분의 1에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곱하기 4저번의 반지름? 4저번 반지름 나오면 100% 이거 쓸 거라고 그랬잖아. 100%. 그럼 지금 둘레의 길이가 얼마냐면 15, 17, 8이니까 40인, 30, 40 맞지? 이게 40이네. 이렇게. 그래서 약분하면 R은 3 나온다. 3. 이렇게 나오겠네. 그 4저번의 반지름 3이야. 3. 자, 그럼 이제 봅시다. 4저번의 반지름이 3이라는 걸 찾았어. 그럼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삼각형 DEF한테는 얘가 뭐가 돼? 다시 외저번이 되지. 삼각형 DEF 기준에서는 요거의 외저번의 반지름 라지 R이 3이다라는 거야. 자, 그 상태에서 삼각형 DEF의 넓이를 구하래. 자, 정석적인 방법부터 먼저 해보면 준균이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냐. 준균아, 거의 지금 수업 시간에 한 80% 자고 있는 것 같아. 볼 때마다 자고 있어. 봐봐. 봅시다. 자, 정석적인 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냐면 다이렉트로 DEF의 길이를 구하는 게 힘들어. 다이렉트로 DEF의 길이를 구하는 게 힘들어서 뭘 쓸 거냐면 이 삼각형 3개를 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써볼게. S1, S2, S3를 뺄 거야. 삼각형 DEF의 넓이는 삼각형 ABC에서 S1, S2, S3를 빼는 거야. 자, 이게 왜 가능한지 한번 볼게. 꼭 할 수 있어야 돼. 꼭 할 수 있어야 돼. 자, S1의 넓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3이라는 걸 찾았거든. 얘가 3이라는 걸 찾았어. 그러니까 지금 요게 3이고 요게 3이고 여기 안에 정사각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 길이가 3이란 말이야. 다른 색깔로 쓸까? 요 길이가 3이야. 요 길이도 3이야. 그럼 요 길이 얼마냐면 5지. 그럼 이 길이도 5야. 우리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의 길이 같잖아? 요 길이 얼마? 10이고 요 길이도 10이겠지.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그럼 지금 내가 S1 삼각형 DBE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 그 항상 고등학생다운 넓이 뭐라고? 두 변의 길이 곱하기 끼인각이라고. 맞아? 두 변의 길이 곱하기 끼인각이거든. 두 변의 길이 곱하기 끼인각. 그럼 우리 빨리 이 S1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빼기 2분의 1에 12 곱하기 사인 B야. 요거 이제 B니까 사인 B야. 맞지? S2도 한번 써볼게. S2는 2분의 1 곱하기 S2는 3 곱하기 90도인데 그냥 이렇게 한번 써볼게. 3 곱하기 사인 C라고 써볼게. 이렇게. S3는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7 아니 5인가? 5 곱하기 사인 A야. 이렇게 될 거야. 삼각형 ABC의 넓이는 아까 여기서 구할 수 있지. 120이 될 거고. 그럼 나 결국 뭐 찾으면 되냐면 사인 A, 사인 B, 사인 C 구하면 되거든. 저거 얼마일까? 사인 A, 사인 B, 사인 C 얼마일까? 사인 C는 얘는 뭐 사실 얘가 90도니까 1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어. 90도니까. 사인 B 이거 찾아야 돼. 이거 어떻게 찾을 수 있겠니? 특수각 아니야 이거. 특수각 아니라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되게 귀찮은 문제거든. 얘랑 얘 관계 봐야 돼. 맞아? 여기 지금 봐봐. 요렇게 삼각형 만들어 쳐봐. 이거 90도지. 이거 90도잖아. 그럼 얘랑 마주보고 있는 각이압 얼마 나와야 돼? 180도 나와야 돼. 맞니? 선생님 요 각을 세타1이라고 해볼게. 세타1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지금 이 사인 B가 뭐랑 똑같냐면
사인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 1이랑 똑같아야 돼. 파이 마이너스 세타 1. 그럼 결국 각 변환에 의해서 사인 세타 1하고 똑같거든. 사인 세타 1 얼마니? 이 길이 찾아야 돼. 그래서 사인 법칙 써줘야 된다고. 근데 이게 정석적인 방법이거든. 이게 정석적인 방법이야. 이렇게 해서 세타1 찾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안 좋아. 나는 이렇게 너네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아까 그 공식을 얘기한 거야. 지금 이 문제가 공식으로 풀면 되게 좀 쉽게 해결이 되거든. 공식으로 풀면 되게 얘는 지금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으려나? 만약에 이걸 내가 공식으로 풀면 요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되니? 요 삼각형의 넓이는 봐봐. 이게 다시 지워볼게. 내가 만약에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이거 아까 생각해보니까 사인 B 쉽게 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되네. 사인 B 얼마야? 여기 직각삼각형이네. B변분의 높이지? 17분의 8이네. 사인 A는 그럼 얼마니? 이 기준에서 B변분의 높이지? 17분의 15로 그냥 되네. 이렇게 풀어도 되겠다. 그럼 지금 얘는 공식으로 푼다면 어떻게도 풀 수 있냐면 2R 제곱 곱하기 왜 저번에 반지름에 요 각에 대한 사인 값들이지. 그러니까 사인 D 곱하기 사인 E 곱하기 사인 F가 될 거거든.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있어야 돼. 사인 D가 어떻게 해결될까? 이거 볼 수 있겠니? 사인 D랑 똑같은 거 볼 수 있겠니? 사인 D랑 똑같은 거? 사인 E랑 똑같은 거? 사인 F랑 똑같은 거 볼 수 있으면 이거 해결 안 되나? 지금 이 문제에서는 잠깐만 한 번만 생각해 볼게. 이게 해결될 것 같아서 한 번만 해봅시다. 사인 T 지금 요 삼각형에서 보면 D 얘는 미안하다.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밖에 안 되겠다. 정수적으로 갑시다. 정수적으로 갑시다. 사인 D가 사인 C랑 같고 사인 A가 사인 E가 사인 A랑 사인 F가 사인 B랑 같다를 보이고 싶었는데 여기서는 쉽지가 않겠다. 얘는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만 보고 얘도 그냥 34번 세모만 쳐놓고 확인만 하고 갑시다. 얘는 안 풀어봐도 좋아. 내가 생각했던 문제가 아니었네. 그 다음에 넘겨서 35번은 보시죠. 35번은 좀 중요하니까 잘 보고 갑시다. 자, 이거 우리 많이 했던 문제야. 많이는 아니고 연습했던 문제야. 잘 봅시다.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B가 8이고 AC가 9고 60도인 삼각형이 있는데 각각 PQ를 잡았을 때 넓이가 2등분 되도록 하는 PQ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자, 지금 이 삼각형 APQ의 넓이가 전체 2분의 1이 되고 싶다 그랬거든. 계속 얘기하자면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는 두 변의 길이 곱하기 끼인각의 사인 값으로 갈 거기 때문에 문자를 얘를 x, 얘를 y로 설정하는 게 이 문제의 전부라고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를 했었어. 그래서 내가 여기를 x, y라고 설정하는 순간 문제가 끝난 거지. 삼각형 APQ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사인 60도가 지금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전체 넓이의 2분의 1 전체 넓이의 2분의 1배니까 2분의 1에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9 곱하기 사인 60도 이게 지금 성립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x 곱하기 y가 얼마가 돼야 된다? 36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내가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 그러냐면 요 PQ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그랬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설정해 나가야 될 수 있어야 되는 일성. PQ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내가 지금 PQ의 길이는 각도 알고 x, y를 설정했으니까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뭐라고 설정할 수 있냐면 PQ의 제곱은 설정할 수 있잖아. PQ의 제곱. 그럼 PQ의 최소값을 구하겠다라는 건 요놈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다는 거랑 똑같은 거겠지. 그래서 PQ의 제곱을 설정을 해보자고. 그럼 얘는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배의 x 곱하기 y 곱하기 코사인 60도가 될 거야. 이렇게. 그럼 코사인 60도 2분의 1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없어져서 빼기 xy인데 xy가 36이지? 마이너스 36이야. 얘가 최소가 되고 싶어.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36이 최소가 되고 싶다라는 건 결국 누구만 보면 돼? 얘가 최소가 되면 되는 거 맞니? 얘가 최소가 되면 나머지도 알아서 최소가 될 거라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로 바뀌겠네. 그럼 빨리 뭐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x제곱 y제곱 양수기도 하고 이미 xy가 길이니까 산술기하 평균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의 x제곱 곱하기 y제곱. 그래서 얘가 지금 뭐가 되냐면 2xy가 되는 거니까 얼마냐면 70이네. 무슨 말이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72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최소값이 얼마라는 거야? 72라는 거네. 얘가 72. 그럼 72 빼기 36이 PQ제곱의 최소값? 얘가 36이 최소값이네. 그러니까 PQ의 최소값은 얼마? 6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차근차근 내가 구해야 될 게 뭔지. 얘는 학교 시험에 안 나오기 힘든 문제니까 좀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36, 37번 풀어보고 38번을 봅시다. 38번. 38번 그냥 38번 보자. 보자. 오케이. 41, 40이 안 할 거거든? 41, 40이 안 할 거고 39번 너네가 풀어보면 되고 그러니까 38, 40번 내가 풀어주면 끝이야. 그럼 이제 두 문제만 보면 되니까 두 문제만 기운 내서 봅시다. 이 두 문제 좀 어렵거든? 어려우니까 잘 볼게. 이거 두 문제 안 풀어봐도 좋아. 그냥 선생님이 푼 것만 필기만 잘해놓자. 선생님 필기만 잘해놓자. 안 풀어봐도 좋으니까. 내가 왜 안 풀어봐도 좋냐 그러냐면 어차피 교과서 변형 문제에서 너네 또 풀어봐야 돼. 잘 봅시다. 자, 지금 38번 보면 각각을 세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이 있을 때 전체 육각형 이 지금 전체 도형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거든? 전체 도형의 넓이. 기본 도형으로 쪼갤 거라서 전체 도형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도형으로 합칠 거야. 7개의 도형을 합칠 거거든? 그래서 이 편의상 얘는 S1, 얘는 S2, 얘는 S3라고 둘게. 왜냐면 나머지는 쉽게 표현이 돼. 지금 얘를 A, 얘를 B, 얘를 C로 놨으니까 가운데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로 2분의 1 AB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자, 얘는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이니까 A제곱. 한 변의 길이가 B인 정사각형이니까 B제곱. 얘는 C제곱이야. 그럼 지금 전체 육각형의 도형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건 이거 지금 7개 다 더해달라는 거니까 나 S1, S2, S3만 잘 구하면 된다고. 잘 봐봐 이제. S1부터 해볼게. S1은 쉽지. S1 여기가 직각이잖아. 여기도 직각이네. 요 길이 B고 요 길이 A지. 그래서 S1은 그냥 2분의 1 AB야. 이렇게 될 거야. 자, S2를 좀 잘 봐줘. 자, S2는 선생님이 그냥 일부러 이렇게 바로 표현할게. 우리 아까 한번 봤으니까 선생님이 요 각을 A라고 해볼게. 이 각을 A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 90도지? 여기도 90도잖아. 정사각형이니까. 그럼 얘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파이 마이너스 A라고 말할 수 있겠지. 내가 지금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요 길이가 B고
요 길이가 C니까 두 변의 길이 끼인각의 사인 값으로 넓이를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뭐가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A야. 근데 사인 파이 마이너스 A는 뭐랑 똑같아? 준규나 뭐랑 똑같아? 사인 A랑 똑같지? 그럼 봐봐. 이걸 볼 수 있어야 우리 아까 한번 봤어. 2분의 1 B 곱하기 사인 A 뭐랑 똑같을까? 이거 봐봐. B, C, 사인 A. 이 삼각형의 넓이랑 똑같지. 이거 선생님 편의상 그냥 S라고 한다면 이거 S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그냥 2분의 1 A, B라고 쓸 수 있겠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럼 느낌이 오지? 얘도 똑같다라는 거야. S3도 똑같이 내가 얘를 B라고 놔볼게. 그럼 여기 90도? 90도니까 요 각이 뭐가 되냐면 파이 마이너스 B가 될 거거든. 요 길이 A, 요 길이 C니까 S3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C 곱하기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B다. 근데 얘가 뭐랑 또 똑같냐면 사인 B랑 똑같거든. 그래서 2분의 1 A 곱하기 C 곱하기 사인 B, 2분의 1 A 곱하기 C 곱하기 끼인각의 사인 값이니까 이게 또 뭐야? S야. 그래서 얘도 2분의 1 AB랑 넓이가 같은 거지. 그래서 사실 얘 넓이 다 똑같아. 다 똑같은 거야. 너네 잘 모르는데 이것도 피타고라스 정리야. 이것도 피타고라스가 찾아낸 정리 중에 하나야. 이 직각삼각형에서 정사각형 만들어서 부피 그러니까 넓이 계산하면서 같이 증명한 거거든. 같이 증명한 거다. 그래서 육각형의 넓이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정사각형 3개에다가 2분의 1 ab가 하나 둘 셋 4개가 나오는 거지. 2분의 1 ab가 몇 개? 4개. 이렇게 나온다. 이게 답이 없네? 왜 답이 없을까? 왜 답이 없겠니?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 그러니까 a 더하기 b의 제곱이지. 아니네. 이렇게 바꿨구나.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c제곱으로 바꿨나 보네. 그치? 피타고라스 정리니까. 그래서 2c제곱 2ab 이게 답이 있나 보다. 3번에 답이 있겠네. 그래서 이 정도 볼 줄 알면 정말 도형을 잘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그 다음에 마지막 40번. 40번에다가 그냥 세모 하나만 쳐놓고 내가 이걸 보는 이유가 565는 사실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솔터고나 제일고는 요즘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오는 추세여서 이 정도 좀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사실 모의고사 이제 기출 변형이거든. 모의고사 기출 변형인데 그렇게 막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 번만 잘 해보고 요거 하면 이제 끝나잖아. 우리 작년이 아니라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대비랑 비교하면 우리 1학기 중간고사 때 질문 받고 풀이하면 거의 9시 반 10시 됐었는데 그때 비하면 아주 양호하다고. 자 봅시다. 지금 길이가 24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위에 BC가 8인 선을 이렇게 선분을 잡았어. 그때 옳은 걸 골라달라. 이것도 중요한 건 얘가 지름이다라는 거야. 이 지름이다라는 거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꼭 잘 체크했으면 좋겠어. 첫 번째, sin CBA. CBA니까 요각이거든. 요거 세타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sin 세타 구해달라는 거거든. 이거 빨리 지름이라는 거 보자마자 무슨 보조선 그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지름과 원위의 한 점 잡으면 이거 직각이다 바로 빨리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8, 24잖아?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로 AC 구할 수 있지? 이것도 이렇게 생각해줘. 24는 8 곱하기 3이잖아. 얘는 8 곱하기 1이잖아. 그러니까 1하고 3하고 피타고라스 정리 써가지고 8 곱해주면 되니까 이거 8루트 10이겠네.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사인 값 구해달래. 사인 세타. 빗변분의 높이지. 3분의 루트 10. 3분의 루트 10? 기억 뭐야? 뭐야? 아이, 이거 빼는 거구나. 9에서 1을 빼야지. 그럼 2루트이니까 16루트이네. 정말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은 24분의 16루트이니까 3분의 1 루트이 맞네. 기억 맞겠다. 이렇게 되겠다. 자, 기억은 쉽게 생각할 수 있어. 이제 니은 봅시다. CD가 12일 때 AD의 길이를 물어봤어. CD가 10이래. 그때 요 길이를 물어봤어. 이거 X라고 나오시다. 빨리 뭐 볼 수 있어야 돼. 빨리 뭐 볼 수 있어야 돼? 지금 이게 반원이긴 한데 이렇게 원이 밑에 있다고 쳐봐. 있다고 쳐봐도 이 사각형 ABCD가 뭐가 되는 거냐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인 거 맞니? 맞아? 이게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야.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기 때문에 내가 얘를 세타라고 두면 요 크기를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둘 수 있겠지. 그럼 내가 사인 세타가 3분의 2 루트 2라는 걸 아니까 코사인 세타도 알 수 있잖아. 코사인 세타는 여기 해놨으니까 요거 빗변분의 밑변이지. 3분의 1이네. 3분의 1. 3분의 1. 그러면 내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도 구할 수 있지. 각변환에 의해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똑같으니까 이거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든. 그래서 나 각변환 코사인 법칙으로 x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16 루트 2의 제곱은 요거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것도 이렇게 할게. 숫자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16 루트 2는 4 곱하기 4 루트 2로 갈게. 12는 4 곱하기 3으로 갈게. 그래서 3하고 4 루트 2 가지고 합시다. 이렇게 4 루트 2의 제곱 16 곱하기 2 32는 이거 그냥 x라고 놓을게. x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빼기 2배의 x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얘랑 똑같아서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 약분돼서 x제곱 플러스 2x 30이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0. 자꾸 뭐가 이상하지? 16 곱하기 2는 32가 맞지? 나 왜 이렇게 계산이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다? 이것도 맞나 보네? 와 정말 끔찍하다. 근해 공식 써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숫자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온 거 보니까 근해 공식 쓰면 x는 마이너스 1 뿔마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 28 2루트 7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내가 지금 4로 곱해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8루트 7이 나오네. 8루트 뭐야 1에서 27. 나 계산이 왜 이렇게 자꾸 틀려? 왜 6이야? 7, 28, 1에서 27 빼면 마이너스 27 빼니까 b제곱 마이너스 ac 28. 그럼 7, 4, 28 아니야? 그럼 틀린 거겠지 뭐. 이건 틀렸지? 그치? 그럼 디귿 요거 좀 봅시다. 요거 정말 숫자들 너무 마음에 안 드는구만. 사각형 ABCD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그랬거든. 이 디귿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건데 디귿 때문에 사각형 ABCD의 넓이가 최대값이 되고 싶은데 C는 고정이거든. C는 고정이니까 이미 이 ABC는 넓이가 고정이 되어 있어. 사각형 ABCD의 넓이를 나는 빨리 두 개로 쪼개고 싶은 건데 삼각형 ABC랑 삼각형 ACD의 넓이로 쪼개고 싶은데 얘는 이미 밑변이 8이고 여기가 아까 얼마였지? 16 루트 2였나? 그럼 여기가 직각이니까 8 곱하기 16 루트 2 곱하기 2니까 64 루트 2로 고정이 되어 있어. 고정이야. 그럼 얘의 넓이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삼각형 ACD의 넓이가 최대가 되면 될 거거든. 삼각형 ACD가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이게 이 문제의 전부야. 이 문제의 전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선생님 조금만 그림 볼게. 이렇게 주어져 있어.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삼각형 ACD에서 얘를 밑변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밑변도 고정되어 있는 거 맞니?
미변도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지. 그럼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높이가 최대가 되면 돼.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높이가 최대가 되면 된단 말이야. 높이가 뭐냐면 이 D에서 AC에 내린 수선의 발, 이게 높이거든. 이 높이는 언제 최대일까? 언제 최대일까? 얘랑 길기가 같으면서 원이랑 접할 때야. 맞아? 얘가 점점 이거랑 길기가 같게 점점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해봐. 이게 제일 멀리 있을 때잖아. 이게 제일 멀리 있을 때니까 AC랑 평행하면서 접할 때가 이때가 넓이가 최대가 된다고. 그럼 여기가 D'이 된다고 쳐봐봐. D'이 돼서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치면 이거 무슨 삼각형 만들어질까? 무슨 삼각형 만들어져? 이등변 삼각형 만들어진다. 왜? 왜 이등변 삼각형이지? 여기서 원의 현에다가 수선의 발 내리면 수직 이등분 돼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져. 그래서 다시 ACD가 최대가 되기 위해선 얘가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될 때야. 이걸 모르면 이 문제는 못 푼다고. 이 문제는 못 풀어. 그럼 문제가, 선생님 그림을 좀 다시 그려볼게.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났잖아?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 그럼 내가 x를 구할 수 있겠지. x제곱은 또 코사인 법칙에서 이걸 합시다. 16루트 2의 제곱. 정말 숫자가 너무한 거 아니야? 16루트 2의 제곱이면 2의 4제곱, 2의 9제곱이네. 512? 512는 x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2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아까 마이너스 3분의 1 나왔지.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얼마니? 3분의 2x제곱 플러스니까 3분의 2. 이 맞아? 2, 6, 3분의 8x제곱?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8, 8 약분할게. 이게 2에 그러면 6제곱이니까 64 나오나? x제곱이 64 곱하기 3 이렇게 나오겠다. 내가 x를 안 구하는 이유가 어차피 나 넓이 구할 거거든. 넓이. 얘는 64 루트이고 ACD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변의 길이 곱하기 2각 쓰면 되니까 x 곱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쓰면 되지.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x제곱이 64 곱하기 3이고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랑 똑같잖아. 여기 있네. 3분의 2 루트 2. 이렇게 64 루트 2 나온다. 얘도 64 루트 2, 64 루트 2 맞네. 128 루트 2가 맞다. 그래서 이 문제에 우리가 이렇게 경험치를 쌓아야 되거든. 언제 최대라고? 얘랑 기울기가 같으면서 접할 때고, 그럼 반드시 뭐가 만들어진다?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모의고사에서 되게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 그래서 이 정도만 짚고 넘어가. 다시 안 풀어봐도 좋으니까 정리해 놓는 이유가 어차피 우리 교과서 변형할 때 다시 한번 봐야 되거든. 잘 보고 여기까지 할 테니까 선생님이 풀지 말라고 했던 문제들 빼고, 틀렸던 거 스텝 1에서 틀렸던 거 다시 한번 풀어보고, 스텝 2, 스텝 1은 선생님 아까 답지 줬으니까 풀어보고 나서 본인이 체크해보면 될 거고, 다음에도 스텝 1 답장해줄게. 해보면 되고, 스텝 2는 다 풀면 가지고 나오면 돼. 선생님한테 갖고 나오면 선생님이 채점 해줄게. 그래서 쉴 사람들 알아서 쉬고, 문제 풀 사람들 문제 풉시다.